아버지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회피하는 성격이십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셨는데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고 가출하셔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혼하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생활 습관이나 대화하는 중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랑 다툴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중에도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화가 납니다. 그 정도군요. 이런 성격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어, 이 정도로 싫어한다, 아버지를. 싫어한다. 참, 난감합니다. 어, 어디서부터 뭘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건 있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내 아버지의 성격 50%, 내 어머니의 성격 50%를 봤거든요. 근데 꼭 가끔가다 한 번씩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꼭, 못난 거는 지그 엄마 닮아가지고, 아유, 꼭 못된 거는 지그 애비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조금, 어, 엄마, 어느 양육자 중에 한 사람의 책임이,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볼 순 없어요. 왜냐, 아이가 한 사람이 성격을 형성하고 그 한 사람이 자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주 양육자인 부모가 그 성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는 아버지를 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이라는 그 1년의 과정 동안 아버지를 봤잖아.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길러온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뿐이지, 내 행동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을 해요.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받는다거나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때에 받다가 이제 중간에 빈텀이 생기게 되면은 머릿속에서는 그 기억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기억, 내가 상처받은 부분, 내가 영향을 받은 부분, 내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지지만 몸은 기억을 해요. 행동은 기억을 해요.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몸은 그 상황에 맞게끔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 영향이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내가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몸은 기억을 해요. 내 주 양육자의 성격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내가 몸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혼이라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 양육자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격과 성격이 있고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 학습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물려받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나는 때려 죽어도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아빠 닮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 10년 동안 텀에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잖아. 아버지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회피적인 그러한 면을 보면서 그러한 행동을 나도 학습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비단 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엄마와 다투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사이에서 내 중심적인 면이, 자기 중심적인 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기적인 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막, 막 상황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면 회피하게 되고, 그런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 아버지를 닮았어? 나 아버지 진짜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혼자서 바들바들 떨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고칠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지금? 이거는 내가 아무리 백날, 천날 내가 뭐 행동 교정을 한다고 한들,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한들, 이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 고쳐져요. 내 의지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학습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그 이기적이고 회피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걸 진짜 고치고 싶다면은 하나의 이상을 정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과 가까이에 있으면 돼요. 그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엄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내면 돼요. 친구라면은 그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랑 계속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친구의 행동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성격을 닮고 싶다 그러면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요. 엄마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엄마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담게 돼요.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안 좋은 것도 봤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상담을 받아라. 저는 상담을 하고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성격이 좀 바뀌어진 거거든요. 제가 되게 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기적이거나 회피하는 성격은 아닌데,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방어도 많고 사람들 앞에 불안이 굉장히 맥스였던 사람인데, 상담을 하면서 그게 조금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그거를 학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들을 좀 알고 나니까 서서히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상담 공부는 매 학기마다 학기 초부터 학기 말 1년 내내 자기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조금 성격을 약간 고쳐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공부하라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상담에 진학을 해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하지만 본인을 조금 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상담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찌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회피하는 그 성격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이런 마음도 좀 들겠지만, 진짜 상담을 받게 되면은 내가 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왜 회피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내 주변 상황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거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이 이런 무드로 흘러가서 그렇게 됐었구나라는 거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그런 거를 알아가게 될 때에 조금씩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행동적인 측면을 조금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저는 이분이 아버지랑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결단이 필요하겠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분명히 캐캐 묵은 뭔가 마음의 심연에 있는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좀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그 캐캐 묵은 감정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답지 못하게 안 될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화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 답답함을 경험해야 되고, 대화에서의 소통 원활이 아니라 대화에서 지체 현상, 정체 현상을 빚어가면서 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에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의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대화의 목적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A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A라는 좌표를 찍고 나아가고, 또 역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 집이라는 목적지를 찍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소통 원활이 되는 건,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이제 편안하게 집을 올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집에 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A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A라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그 A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막 B 지점을 거쳐서 가게끔 막 안내를 한다거나, 뭐 집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시 뭐 유턴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지를 간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나는 제 시간에 이 지점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왜 들렸다 가라 그래? 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라 그래? 왜 이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답답한 상황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대화하는 목적지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목적지를 찍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와의 대화의 목적지를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갈비가 맛있네요 참 그랬더니, 이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갈비가 조금 짜고 양념이 너무 많이 가서 탔네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냉면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 통행이 되겠냐,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목적지가 안 맞는 두 번째 의미는 대화 주제가 안 맞으면 소통이 안 돼요. 갈비집에 갔어요. 갈비집에 갔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안부를 나눴어요. 막 이제 얼마 만이에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나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 말 이런다거나, 우리 마스크 끼고 본 지가 한참 됐는데, 마스크 뜨고 보니까
좀 고쳤나 봐요. 막 이런 얘기 막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막 주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한 사람이, 뭐, 갑자기 심란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되네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참, 미치겠어.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진짜 나 진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면은 이런 얘기를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부가 이게 갑자기 화제 전환이 되면서 주제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분위기도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싸해지면서 우리 대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제 얘기를 꺼낸 그놈의 새끼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게 되는 거죠. 이 새끼.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처음 알았는데 지금 뭐 경제 얘기하고 대표해서 지금요. 그럴 거면 경제인 연합회 가가지고 네가 강의를 해,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싸해지고 대화도 끊어져 버리고 그런 거죠. 우리 대화의 목적지는 안부인데 이 안부라는 목적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경제 얘기로 변질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목적지가 어긋나 버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핀트가 어긋났다. 핀트가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뭔가 맞지 않는 주제가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일정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렇게 갔다. 갈비집에 와가지고 이제 갈비 맛있다, 뭐 여기 냉면 어떻다더라, 음식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와가지고 여기 맛 없어. 야, 딴 집 가, 딴 집. 거기 딴 집은 여기보다 값도 싸고 가성비도 얼마나 좋은 줄 아니? 큰 보는 눈들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간다. 너무 답답하죠. 막 열받죠. 막 이렇게 막. 그럴 거면 네가 모임을 주도하든가 이러면서 이놈 자식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오를 때가 있더라. 이렇게 뭐 그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또 그런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냉면은 맛있네. 뭐 이런 얘기를 어쩌자는 거죠 지금. 음식 얘기를 할 거면 좀 일관적인 태도로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대화의 목적지. 내가 말하는데 이 청자가 화자의 역할을 했을 때 내 얘기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의 대화를 들어야 되는 이 청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화의 주제가 일관되지 않고 자꾸 뭐 이리저리 바뀐다거나 아니면 뜬금없는 주제로 변화될 때 아니면 대화의 주제가 일관되지 못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다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A, B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다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버스를 타세요. 버스 타고 집에 가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를 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번 정류장은 여기, 다음 정류장 여기, 다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안내양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세요. 대화할 때. 이럴 분들은. 하여튼, 그러한 식의 대화로 간다면, 그 답답함이, 진짜 그 답답함이 올라올 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려오는 답답한 그 감정. 두 번째로 대화가 정체를 빚을 때의 역할은 뭐냐? 소위 이 중간에 어느 누군가가 대화에 끼어드는 소위 말하는 끼어들기가 일어나게 되면 대화가 답답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 잘하고 가고 있고 차가 밀려가지고 이제 천천히 가다섰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옆 차례에 있는 놈이 이쪽 내가 있는 차로에 차가 잘 간다고 이쪽으로 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끼어들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참 얄미운 거는 되게 그냥
진짜 아름아름하게 이렇게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럼 그 놈 때문에 내가 속도를 갑자기 잘 가다가 쭉 내렸다가 멈췄다가 다시 속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답답하잖아요. 나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런 답답함이 밀려오는데, 대화도 그래요. 이게 저랑 이 사람이랑 대화를 잘하고 있었어요. 저랑 이제 상대방이랑 뭐 이제 뭐 여기 고기 맛있다더라 뭐 어쨌더라 또 같이 있었던 분이 또 학교를 다니세요. 유학 교육과를 다니시는데, 유아 교육과 다니니까 이제 곧 졸업하신데 뭐 유치원 실습하시냐, 어린이집은 뭐 이게 좀 안 받아주는데 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 콧구멍으로 고기를 쳐먹인 이 새끼가 콧구멍으로 고기를 먹인 이 사람이 이 대화에 딱 껴드는 거죠. 이제 누구님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이제 약간 이 맥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은 이 중간에 끼어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대화를 할 때 정말 내가 몇 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끼어들었으니까 나도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려면은 내가 이 끼어든 걸 피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대화에 멈출 타이밍을 봤다가 또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대화를 해야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마련인 거죠. 꼭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이 말하는데 꼭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누구님 있잖아요, 나 머리 어때요, 나 머리 진짜 잘 됐죠, 나 여기 머리 이렇게 새치 났잖아, 여기 새치 난 거 염색했더니 너무 잘해, 근데 염색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매직으로 칠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잘 얘기하다가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그렇게 막 이제 대화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랬더니 또 여기에 껴들어가지고 또 누구님 있잖아요, 제가 돈이 안 벌립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이 과외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애들이 안 옵니다. 뭐 이런, 그거를 왜 내가 대화하는 타이밍에 껴들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이게 대화에만 이렇게 칼 치고 들어오면은 대화가 안 되죠.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는 갑자기 뚝 끊어지게 되고, 뭐 이게 훅 들어오는 이 사람도 열받지만 되게 아름아름하게 열받는 사람도, 이렇게 껴들어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에 딱 껴들었다가 이러면서 대화에 안 껴드는 척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한테 좀 꽂히는 얘기다. 꽂히는 얘기다 싶으면 갑자기 팍 치고 와가지고, 누구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미용실 잘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미용실 해보니까요, 여기 막 흰머리 이렇게 탁 커버해주고요, 막 언니 젊은 언니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흰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좀 해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관심 없이 하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꽂히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치고 들어가듯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대화가 없어요. 평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대화를 껴드는 때가 언제냐? 먹을 거 얘기할 때 껴들어요. 평소에는 대화에 참여를 안 해요. 단 카톡을 메시지 확인했는지 확인 안 했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화에서 음식 얘기 나왔다. 어느 동네 어느 브랜드 치킨이 맛있다더라. 뭐 어느 동네의 피자집이 맛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훅 치고 와가지고, 누구님 있잖아요, 여기 브랜드에서 저기 음식 시켜 먹으실 거면 여기 치킨 여기 제가 먹어봤는데요, 여기 진짜 개맛있어요,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막
개 맛있어요. 막 여기 있잖아요. 이거 주문하면요. 사이드 메뉴로 뭐뭐뭐도 나오고요. 사이드 메뉴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 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나 먹는 거, 나 벌써부터 너무 설레. 막 이러는 거예요. 사줄 거 아니면 입 좀 다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름대로 강사,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구님, 이럴 때는 지금 저랑 이분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자주 잠시뿐이에요. 또 먹는 얘기 나온다. 그럼 탕후루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후식으로 이제 뭐 우리 후식으로 좀 탕후루 어떨까요? 아, 탕후루는 좀 그렇고 뭐 우리 컵 저쪽 어디 카페에 케이크하고서 뭐 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좀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갈까요? 다 일어나신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일어나가 있잖아요. 저기 건너편 카페에 저기 두바이 초콜릿 케이크 판대요. 저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저기 가봤는데요. 아, 두바이 초콜릿 케이크 좀 비싸긴 한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가성비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고 또 누구님 거기 가면 아메리카노 말고요. 저기 그거 달달한 거 그거 막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랑 커피랑 이렇게 타 있는 거 그거 꼭 드세요. 누구님 진짜 좋아하실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진짜 그거 꼭 싸드세요. 진짜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순간 가기 싫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막 대화에 껴드는 거야. 평소에는 이것도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막 치고 보니까 막 마음속에 그 답답한 감정들이 막 이렇게 역류할 때가 있는 거야.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한 2주일 전, 2주 동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강연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잖아요. 안 그래도 좀 오시든 안 오시든 뭐 일단 강의는 약속을 해놨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영상 안 찍고 또 제가 막 뻗대고 막 배째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구독 취소하고 또 도망가실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겨우 몸을 추스려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도 이게 교회를 가는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교회 가는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막 하늘이 막 높게 떠 있고, 막 구름도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만 보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늘이 참 맑다, 날씨 참 좋다, 역시 사람은, 하늘을 좀 보고 살아야지 않겠냐, 역시 이런 게 여유 아니겠어?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이제 다시 길을 가는데, 이게 웬걸, 눈에 보이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 공원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 맑은 하늘 아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황금 같은 일요일에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딴 데를 가야 되나?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려면 교회 좀 딴 데 가야 되나? 이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간다? 안 그래도 제 교회 좀 하는 일이 조금 있는데, 이러한 정신머리 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막 갑자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뭐 실수가 난다거나 대화를 못 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무사히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좀 대단했었어요. 5시간 교회에 한번 기본 있으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 4시간 5시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있다 온 게 굉장히 좀 장하더라고요. 그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전철에서 제가 잠을 자면 참 좋겠는데 전철에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전철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이제 내리역을 몇 번 지난 적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차고지 기지창에 들어갈 뻔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을 좀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SNS 인별그램 그 스토리를 봤어요. 인별그램 스토리를 봤는데 이 인별그램 스토리에 친구 3명이서 똑같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그거였어요. 이제 이 드라이브를 하러 갔는데 강원도 모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강원도 모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제 뭐 그 커피 마시고 셋이서 노는 사진 다 올라온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위험 신호가 또 온 거죠. 위험 신호가 또 왔습니다. 이제 또 왔어요. 이제 황금 같은 일요일에 저 하늘이 높은 주말 날씨에 맑은 날씨에 저 사람들은 경치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시간 보내야 되나? 교회를 때려쳐야 되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아 진짜 신앙생활 진짜 이따구로 했다가 진짜 병 나겠는데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문득이 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들의 사진은 진짜 별게 아닌데 왜 내가 저렇게 크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시간을 또 날리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랑 막 이제 뭐 나를 뭐 하고 있지 하는 마음이랑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부딪히니까 제가 이틀, 3일 동안 제가 너무 이게 생활이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완전히.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일은 하기 싫어요. 근데 가만히 있자니 마음에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지금 저한테 지금 강의가 지금 많이 안 들어오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예, 앞에 운빨을 다 썼는지, 앞에 이 강의에 일빨을 다 썼는지, 총알을 다 썼는지, 지금 강의가 지금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막 기업에 강의 제안서를 넣어도 보고 10군데를 넣었는데 10군데에서 연락 하나도 안 오고 다 다른 강사가 매칭됐다고 답시 났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자니 또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또 뭔가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도대체 왜 하고 있지 나 도대체 무슨 의미 있나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했던 게 막 종일 이루어졌던 거야. 그게 3일 동안. 잠을 자도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굳이 지금 잠을 자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아유, 그런데 눈을 뜨자니 또 참, 허무하다, 진짜, 씨. 혀를 깨물고, 씨. 이럴 수도 없네. 노를 쉬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또 3일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막 이제 생활도 무너지고 있죠. 얼굴 외모가 거의 얼굴 상태도 진짜 몰골이 진짜 초췌함 그 자체였어요. 진짜 한 3일 동안 그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랑 이제 드라이브를 하자 하시는 거예요. 예, 이대로 있다가는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도
드라이브 가자. 너 이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갔어요. 드라이브 가서 이제 기분 좋게 뭐 구경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잠깐 이제 그 쉬는 시간, 잠깐 이제 좀 쉬는 그 틈이 있었는데, 그 틈에 제가 또 이제 휴대폰을 꺼내고 습관처럼 이제 인별그램을 보게 됐네요. 예,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뭐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계를 봐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키면은 무조건 뭐 깨또 SNS 안면장부 막 인별그램 뭐 이런 거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 안면장부 그 페이스북은 이제 그 삭제를 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무심코 그걸 눌러서 이제 또 사진을 봤는데 이게 웬걸 저랑 한 3, 4년 동안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낸 같이 이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3, 4년 동안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빼고 다 모인 거예요. 저 빼고 다 모인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약속 날짜를 착각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연락처를 뒤져봤는데 만난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언제 보자는 말도 없었어요. 어디서 보자는 것도 저도 들은 게 없었어요. 이 뭐지? 그래 봤더니 저 빼고 그들만의 뭐 이제 따로 연락하는 공간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건가 봐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상황 겪게 되면은 저도 은근히 이게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좀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저 진짜 막 화가 나거든요. 나 빼고 니들이 뭐야 감히? 이러면서 왜 나한테 연락 이런 방법도 없어? 이러면서 좀 미친 척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좀 막 뭐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노보다 이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도대체 이 관계에서 난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했을까? 내가 이 정도로 잊혀진 인물이고 비중이 없는 인물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 내가 강의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밀어낸 건가? 돈으로 밀어냈다 그러면 진짜 쌍놈 새끼인데?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 막 들고 또 아무리 오래 지내봤다고 한들 마음도 자기네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한다면은 이런 만남 전혀 이런 참 의미 없구나.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한들 친구가 많은 거 아니야. 내 친구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 공허한 이 인간관계도 참 허무하다. 인간관계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들이 모인 게 요번이 한 번이 아니라 저번 가을에도 또 있었거든요. 저번 가을날에도 내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내가 눈 감고 지나가야 되나. 근데 눈 감고 지나가자니 내가 또 병신 호구처럼 또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또 가뜩이나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기분이 좀 째질라고 하는 찰나에 또 그 사진을 보니까 또 허무함이 밀려와가지고 또 2, 3일을 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시간을 또 날린 거예요. 이 인간관계의 의미는 뭘까? 인간관계 참 허무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좀 이게 마음을 좀 다 잡으려고 또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막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참 이 기가 막히게 또 성경책을 딱 무심코 펼쳤는데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책을 무심코 이렇게 해서 딱 펼쳤는데 딱 펼쳐진 게 딱 그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보는데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또 싱숭생숭해지는 거야.
그래, 다 허무하다, 허무해. 내가 하는 일도 허무하고, 내가 백날 첫날 강의 제안서 기업에 넣어봐야 되지도 않는 거, 씨발, 허무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내가 보여주고,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허무하다. 돌아오는 게 없지 않느냐. 심히 뭐냐. 이러면서, 정말, 그 하루는 제가 진짜 눈물 쏙 빼면서 진짜, 속상한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막 속상한 밤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와서 한 이틀, 3일, 이제 조금 뭔가 이것저것 일을 조금 추스리고, 또 이제 일부러 좀 약간 바깥에 나가서 조금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도 늘 가던 곳이지만 늘 가던 공간에 가가지고 좀 약간 마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좀 이 공허하고 허무했던 그 감정들을 조금 약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제 마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존중이나 인정, 그런 거를 좀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약간 이제 관심 받고 싶은 그러한, 아주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관심 받고 싶은 그러한 그 욕심이 기다 커요. 근데 이 관심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뭐 똘끼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또 괜히 막 시비 걸고 뭐 이런 관종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로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강사 일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로서도 내가 좀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주셨냐 그러면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디 씨의 그 마음에 그 뭐 하고 있지라는 그 마음의 본질은 어쩌면은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서나 뭐 여러 가지를 좀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하여튼 일을 막 크게 막 벌리기도 하고 그 이제 일을 좀 크게 벌리다가 때로는 이제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한번 사람이 좀 약간 멍해지기도 하고 막 이 뭐 여기저기 좀 뭐 구멍 난 사람 마냥 이제 좀 약간 허점이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나는 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뭐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저 좀 잘 안 해요. 그것도 잘 얘기를 안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과시하거나 뭐 그런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오늘 좀 뭐 했지 않냐?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말 자체가 이렇게 고생했다, 막 수고했다 이 말 자체가 나한테는 좀 하나의 교만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 어깨 막 뽕 올라가고 막 그치 나 좀 오늘 했지 너 같으면 못했을 거야 말씨 막 응? 말씨 이런 게 될까봐 제가 막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해도 아유 뭐 하는 일인데 뭐 그냥 뭐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얻어 걸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튕겨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정답인데, 괜히 내가 내 존심, 내 자존심이라 그럴 아니겠지만, 괜히 나의 그거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내 스스로를 너무 통제하는 바람에, 그게 칭찬이 들어와도 이게 칭찬으로 안 들리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들리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고. 진짜 위로를 듣고 싶은 욕심인 거죠. 또 뭔가 다른 말로 내 위로를 좀 듣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누가 해주냐 이거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힘든 걸 얘기를 하거나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하는 일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냥 나한테는 그냥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처럼 그냥 이렇게 튕겨버리니까 제 마음에는 뭔가 하더라도 뭔가 뿌듯함이 남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했지? 아유, 오늘도 좀 참 그냥 이렇게 또 시간 가는구나. 근데 나 뭐 했지? 이렇게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때로는 이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튕겨버리고, 가까운 사람, 진짜 내 사람한테는 배척하고 모르는 남들한테만 잘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상처받았던 일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5살 때 말도 안 섞어본 제3자들이 거짓 소문만 듣고 저한테 중학교 졸업식 때까지 조롱과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남의 시선 엄청 신경 쓰고 이미지 평판에 예민해지고 가족들에게는 온갖 짜증을 부리고 밖에서는 난 착해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상처받고 거기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되게 못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 옮겨. 어떨 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게 정확한 소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이 잘못된 말들을 자꾸 옮겨가지고 당사자를 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마음이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당사자가 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주변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이거 환장할 노릇인 거죠. 대환장 파티인 거죠. 심지어 이게 그 말을 퍼뜨리고 나를 욕하고 조롱한 사람이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내 주변의 사람이다? 또 아니면 나랑 늘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조금 이게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이게 속상할 것 같아요. 특히나 중학교 때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 중학교 때에 겪었던 일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때 왕따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지내왔던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환경이나 그 행동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정말 행동이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 행동이 딱 나의 습관으로 굳혀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그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 있었고, 설령 나랑 말 한마디도 안 섞어봤다지만, 그래도
한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조롱과 비난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신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의 대상이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피하게 되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들과 아예 내가 그들을 아예 내가 아예 동떨어뜨리는 거죠. 아예 거리를 두고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게 거짓된 소문이든 뭐 정확한 사실이든 뭐 말이 흘려갔든지 간에 그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내가 조롱과 질타를 받았으니 그들을 내가 조금 당연히 배척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을 배척을 해요. 그걸 이제 전혀 얼굴도 모르고 그냥 나를 이제 막 처음 알기 시작한 사람이야. 이 소문에 대한 그 소문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줘요. 그 사람들은 내가 편하게 대해요. 왜? 안정감이 들거든요. 불편한 감정이 없죠. 들은 것도 없죠. 얼굴 처음 봤죠. 이제 말 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괜히 뭔가 내가 괜히 안전한 거야.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건 좀 안전하겠다 이러면서 바운더리가 내려가지는 거죠. 근데 동시에 재밌는 거는 뭐냐, 여기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강한 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야. 내 이미지를 잘못 생각하진 않겠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겠지, 이러면서 본인이 계속 이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소위 그런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장이라 그러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안을 하고 어디 나갈 준비를 한다 칩시다. 화장실 앞에 서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너무 좋으면은, 만족스러우면은 화장을 해도 그렇게 짙은 화장은 안 해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비비를 바르더라도 이게 진짜 비비를 떡으로 칠했는지 아니면 이제 좀 그냥 피부에 잘 녹여들게끔 했는지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 화장을 되게 옅게 해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봤어요. 내가 봐도 굉장히 꼴보기도 싫어. 정말 욕이 나와. 그러면은 화장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막 짙게 해요. 막 얼굴에 막 뾰루지 나는 거, 설마 이거 뾰루지 이 사람들이 뭐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면 저는 이 얼굴에 여기 점이 이렇게 버뮤다 삼각지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점이 만약에 내 콤플렉스다, 이 점을 보고 사람들이 나 놀리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은 화장이 짙어져요. 그때부터는 이게 화장을 막 이렇게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칠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화장이 생겨 또 지워지지 않았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두들겨 쳐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모습도 똑같아요. 관계도.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겠지 싶어가지고 나를 착한 사람으로 자꾸 화장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러면서 자꾸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막 화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화장을 했는데도 내 모습에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했는데 그 행동에서 만약에 스스로가 느끼기에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다. 남들이 봤을 땐 그냥 가벼운 실수인데 숟가락
숟가락통이 저 안에 있는데 좀 어떻게, 제가 움직여 내네요. 이런 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숟가락통이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먼저 숟가락을 안 넣은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거 가지고 막 예민해지는 거야. 막 완전, 뭐 더 해야 되는데, 막, 괜한 실수 보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 행동이 경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스스로를 막 예민하게 굴고 막 짜증 막 부리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안 돼요. 지금 뭐라 이어갈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렇게 막 내 행동을 막 예민하게 막 하고 막 경직된 채로 막 딱딱하게 하고 스스로를 막 계속 막 이렇게 두들기고 막 그런 포장하고 그러면은 나만 힘들어지는 거는 누구냐? 나예요. 나만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져요. 관계에서 이미 기 다 빨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내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화장을 하는 이유 알아요. 잘 알겠어요. 알죠? 지난 10여 년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들이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과 조롱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위축되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절대로 나는 욕먹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하면서 나를 계속 두들기고 어떻게 막 이렇게 고상한 척도 좀 해보고 막 숟가락도 막 이렇게 막 꺼내서 막 이렇게 그냥 꺼내야 되는데 막 휴지 막 하면 탁 내피킨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따라라 이렇게 막 해야긴 뭔가 별수 다 썼겠죠. 근데 그게 내 행동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그런 거. 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는 어쩌면 지금 그 상처받은 아이가 아직 내 내면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상처받은 아이를 내가 주목해서 봐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을 상처받은 나라는 그 아이를 내가 외면하고 계속해서 더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먼저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주구장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시점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내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아이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아이를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기 꺼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 왜 울고 있니? 뭐 때문에 속상하니?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그거 못하겠다. 난 내 내면에 있는 아이 난 내면에 지금 아직도 저렇게 생떼 부리고 욕 처먹는 아이 저러고 있는데 저 아이 보면서 내 옛 모습이 생각나서 꼴보기 싫어 이렇게 가면 더 도망가요. 그러면은 울고 있는 아이 또 눈에 밟힙니다. 계속 눈에 밟혀요. 그걸 그대로 그대로 두는 순간 계속 눈에 밟힐 거고 계속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 시점에서 나는 내가 겪었던 감정이 뭔가 지금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것을 다시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나라면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면에 내 아이를 내면에 있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고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아무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등 한번 도닥여준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아이를 내가 또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잘 달래가지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내 마음 받고. 이렇게 다독이는 거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거기에 사건을 지금 여기에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보고, 그래 지금 나는 이만큼 건강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해졌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인정하고 지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해결됐을 때의 내 모습은 이 착한 아이로 포장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이름,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그 관계에서, 어떠한 공간에서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조금 더 가볍게 해보라는 거죠. 이제는 그 감정이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착한 아이라는 그 짙은 화장은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를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내 모습,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인간관계를, 그 친구 관계, 어떠한 관계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과 격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